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2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27일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19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문을 닫았던 업소들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일부 업종의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2.5단계라고도 하고 3단계에 준하는이라고도 표현하는 광주시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성림 침례교회 교인 등 이틀 동안 5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지난달 27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연속 3일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어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학원과 공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놀이공원 등 7개 시설의 집합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해제가 되긴 했지만 운영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1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나 당구장은 2인 1조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만약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도로 집합이 금지되는 조건입니다. 해당 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의 집합 금지만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지역 경제가 입을 타격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것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로 완화했지만 목욕탕과 종교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14개 업종은 여전히 집합 금지 시설로 묶어놓았습니다. 광주시는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안정돼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단계가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수칙만 지켜주신다면 지금 현재 한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는 이 감염 지속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준 3단계로 올라가느냐, 2단계 이하로 내려가느냐를 판단하는데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고향 방문 자제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성묘와 요양병원 비대면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간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업장과 종교체육시설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택시에 대항하는 광주형 택시 호출 모바일 앱이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택시 사업자들이 만든 리본 택시라는 앱인데요. 택시 기사들에게선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독점 구조를 깬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를 부르는 승객의 콜이 울립니다. 배차 성공. 신속히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기사가 수락하자 승객과 연결됩니다. 광주형 택시 중개 애플리케이션인 광주 리본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리본 모양 로고가 그려진 방범 등을 단 리본 택시가 첫 발을 뗐습니다. 50여 개 업체 2,200여 대 택시가 등록했습니다. 리본 택시는 카카오 택시가 장악하고 있는 택시 중개 앱에 맞서 전국 최초로 광주 지역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입니다. 카카오 택시와 달리 리본 택시는 중개 수수료가 없어 기사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앱이 저희 자체적 이 광주시의 향토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기대가 또 수입에 있어서도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와 장애인 할인 등 카카오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안심 귀가 버튼을 선택하면 택시를 탈 때 자동으로 지인 2명에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동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리본 택시 앱의 성패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택시업계도 리본 택시 앱의 최고 핵심 가치를 친절해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승객이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뒀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지역 화폐 사용과 철도 공항 연계 서비스까지 확장할 예정인 광주 리본택시. 카카오 택시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요즘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악재 속에서도 9월 승률이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번 주엔 하위권 팀들과 6연전이 잡혀 있어서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8월의 부진은 9월 도약을 위한 휴식기였습니다. 선두 NC와의 주말 2연전을 쓸어담은 기아의 9월 성적은 8승 2패. 10개 구단 가운데 9월 승률이 가장 높은 기아는 4, 5위 두산과 KT를 1.5게임 차로 정저준하게 됐습니다. 부상의 악재 속에서도 보여준 투타의 조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볼넷도 8개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투타의 밸런스가 정말 좋았던 기아 타이거. 양현종과 브룩스, 간영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고 전상현의 빈자리를 박준표가 재빠르게 메워주면서 9월 팀 평균 자책점도 3.64로 두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준표가 한 점 차 경기에 승리를 지켜내는 복귀전 미션을 성공합니다.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면 그 힘에 힘입어 더 열심히. 9월 팀 타율과 OPS 2위에 오른 타선도 만만치 않은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원준이 기회를 만들면 장타율 6할태의 터커와 최영우, 나지완이 해결하는 득점 공식도 완성했습니다. 왼쪽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이 타구가 빠졌어요. Well, we have a lot of young guys. That means there's a lot of energy on the team, and I think we have the right kind of veterans to show them how to adapt to the KBO and how to play well in big situations. So I think we have a lot of energy right now, and I think we play well when we do. So hopefully we can keep doing that. 기아는 이번 주 SK와 삼성, 하나 등 하위 팀들과 6연전에 나섭니다. 모두 상대 전적에서 기아가 앞서고 있는 팀들로 가을 야구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감에 호랑이 군단이 호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밤중 고교생들이 몰던 렌터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학생들,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었겠죠.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렌터카를 어떻게 빌렸을까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도로에서 하얀색 승용차가 지나가더니 곧이어 불빛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목포시 상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충돌 사고. 사고를 낸 검은색 렌터카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운전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이곳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되면서 안전 담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고교생 2명과 맞은편 차량 보조석에 탔던 40대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탄 차량은 사고가 나기 6시간 전 렌터카 업체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빌려갔는데 이 남성은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번 여기서 차를 빌렸어요? 3번이요. 그거 마스크를 써버렸으니까 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마하고 눈만 봤어요. 경찰은 면허증 주인이 신분증을 분실했다고 밝힘에 따라 고교생들이 타인 명의로 빌린 차를 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나온 거는 고등학생이 그 성인 운전면허증 가지고 렌트카 빌려서 사고 낸 거. 경찰은 또 사고 충격으로 훼손된 차량 블랙박스를 복구하는 한편 충돌음과 차량 유류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6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쯤 서구 농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 28살 B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A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진돗개의 공격으로 이웃 주민이 다쳤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에 물리는 사고가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견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종아리에 검붉은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을 따라 딱지가 앉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집 진돗개들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놀라서 이 강아지를 잡아당기고 안고 이러고 있는데 세 마리가 저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더라고요. 2주 정도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면은 진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진돗개가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이웃집 푸드를 물어 뼈를 접합하는 대수술을 받고 2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큰 강아지들 무리 속에 얘가 3마리 속에 얘가 파묻힌 거예요. 저희 강아지를 3시간 넘도록 수술을 한 거예요. 지난 7월 부산에서 대형견인 멜러뮤트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도 맹견종의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개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까지 고려하면 개물림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뿐이라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어도 가해 이력이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이라도 물었다거나 이렇게 사고가 났던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지령을 내려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한번 물림 사고를 가해했던 가해견들은요,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으로 과로에 내몰리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라도 충원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가 인력을 투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집배 노동자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정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직권 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복직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법외 노조 처분에 따라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면직 취소 처분과 함께 면직 당시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4년 전 면직 처분된 교사 3명에 대한 취소 처분과 함께 복직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에 대해 전면 운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세버스 조합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에 소속된 모든 사업자가 불법 도심 집회 운행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때 5대의 전세버스에 220명가량이 상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2명이 확진됐습니다. 호남 지역 수해 피해자들을 조롱한 누리꾼들이 검거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초 호남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베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조롱한 글을 올린 혐의로 20살 A씨와 49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모관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을 단 20여 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